네, 얼마 전에 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아주 호텔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복도죠? 네, 복도고 이 남자가 다른 방을 이제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방을. 본인 방이 아닌데 마스터키는 보시면은 보통 이제 사업자분이나 대표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장님들이 마스터키를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강조해드린 거 공부하시라. 이해만 하지 마시고 노트를 꺼내서 호텔 황제 강의 시간에는 노트를 꺼내놓고 메모를 하셔라. 듣는 순간에는 다 이해해.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주옥 같은 이야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아주 호텔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호텔과 관련된 어떤 법률 관계라든지 세무 관계, 특히 호텔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의 목적은 말이죠. 우리가 항상 사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우리 특히 또 애독자 여러분께서 본 내용 같은 경우를 잘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 호텔을 취득해서 말이죠. 운영하시면서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기사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피소드인데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예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한번 먼저 보시고 숙박업 창업 시 준비해야 될 사항 또는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 본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얼마 전에 JTBC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알몸으로 있었는데 옆방 투숙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왔던 그런 사건 사고입니다. 봤더니 이제 마스터키를 건네준 이제 호텔은 배째라 이겁니다. 호텔의 어떤 과실이겠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기사가 이제 뭐 화면을 CCTV 화면을 이제 캡처한 건데 여기가 이제 복도죠. 네, 복도고 이 남자가 다른 방을 이제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방을 본인 방이 아닌데 본인 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옆방이에요. 지금 이 옆방. 네, 그런데 이 방이 이제 자기 방인 줄 안 거예요. 왜? 외출을 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프론트 직원이 말이죠. 마스터키를 줘버린 거예요. 마스터키. 마스터키는 뭡니까? 전 객실을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키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호실을 잘 모르는 거 남의 방에 다른 투숙객이 있는 방에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가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옆방 투숙객이 A씨 부부가 묵고 있는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V 화면, 이렇게 캡처 화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에 들어가는 캡처 장면이죠. 네. 이 보시면은 인천의 한 호텔 투숙객이 다른 방 투숙객이 무단 침입으로 황당스러운 일을 당했다는데 호텔 측에서는 모든 객실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네, 본 사건은 에피소드인데 정말 이 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본 사건을 보시면은 A씨는 지난 11일 보배드림을 통해서 4월 13일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겪었던 사연을 정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묵던 중 건장한 남성이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면은 그는 A씨죠? 아내와 나는 이불도 덮지 않은 알몸 상태였는데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죠? 곧장 객실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서 호텔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응대하면서 법적으로
항의를 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대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 이후 네, A씨는 남편이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호텔 측의 과실로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 혐의가 없어서 전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침입한 사람이 호텔 측의 과실이기 때문에 무단 침입한 사람은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 호텔 이 관계자가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씨가 공개한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 혐의자는 자신의 객실인 줄 알고 오인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있고, 객실 문이 열린 이유는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 혐의자에게 마스터키를 줬기 때문에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A씨는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문이 열리지 않아 프론트에 얘기했더니 프론트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변제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호텔 프론트에 있던 직원이 알바였는데 투숙객이 2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항의를 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알바가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A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관계자는 사과하면서 정신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경찰 조사와는 다르게 배째라는 식으로 태도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A씨와 A씨의 아내가 굉장히 불쾌한 거죠. 호텔의 과실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다행이죠. 어떤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 사건 사고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호텔 객실 키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단 침입한 침입자가 앙심을 품고 뭔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떤 재산적인 피해, A씨의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피해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봤을 때는 참 이게 에피소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굉장히 객실 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호텔의 객실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아직 이제 호텔을 운영하기 전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운영이 서툽니다. 처음에 막 우왕좌왕합니다. 정신없어요. 차 계속 들어오죠. 손님은 방 달라고 그러죠. 대실도 줘야 되고 숙박도 줘야 되고, 또 퇴실하는 방은 또 이제 퇴실 처리도 해서 청소도 해서 또 판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처음에 막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객실 키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말이죠. 호텔 황제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도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실수는 합니다. 근데 그 실수하는 정도가 좀 미비한 거죠. 미비한 것 뿐이지 실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단 좀 더 실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운영 노하우도
설명도 해드리고 솔루션도 진행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실수로 끝나야지 이게 사건화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먼저 객실 키 종류가 있어요. 객실 키 종류. 여러분께서는 고객에 대한 손님으로서 호텔을 이제 다녀가신 적만 있기 때문에 객실 키가 종류가 있어? 이렇게 그러는데 객실 키도 여러 가지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데 객실 키가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보시면은 이제 손님들이 사용하는 객실 키예요. 손님들이 사용하는 객실 키. 두 번째는 청소 직원이 사용하는 객실 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표님들이 사용하는 객실 키예요. 객실 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고객용이죠. 고객용 객실 키. 고객용으로 안 써 있죠. 여기 A 호텔 이렇게 써 있죠. A 호텔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501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501호. 그 명함만 하죠. 카드 객실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청소 직원 객실키도 있습니다. 청소용, 청소 직원용. 이 카드 키도 또 따로 있어요. 이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객실 키마다 셋톱박스 그 키텍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텍 회사에서 키도 이거를 다 제작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이 잘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키를 이렇게 불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비춰보면은 이 안에 칩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칩이 있는 게 동그랗게. 이렇게 칩이 있어요. 이렇게 칩이. 자세히 보면 이게 있습니다. 칩이. 이렇게 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칩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칩이 있어요. 여기에는 칩이 이제 제거가 된 거죠. 이쪽이. 그럼 객실 키를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반대로 꽂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꽂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어디를 꽂아도 이 키가 2개 센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럼 청소키는 하나밖에 안 잡혀요. 센서가. 그러니까 이게 키텍 시스템에 고객 1층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키텍 시스템이 이렇게 화면에 있거든요. PC 모니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고객 키가 꽂으면 손님 고객용 키라고 이렇게 딱 뜹니다. 알람이. 예. 그리고 청소 키를 꽂으면 청소 키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501호는 지금 청소 키가 꽂아 있구나. 마스터 키는 뭐냐면 마스터 키는 보시면은 보통 이제 사업자분이나 대표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장님들이 마스터 키를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 마스터 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모퉁이가 다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테두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꽂아도 센서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손님 거는 센서가 2개가 잡히고 청소키는 하나가 잡히고 마스터 키는 하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마스터 키를 꽂으면은 키텍 시스템에 마스터가 꼽혀 있는 게 이게 딱 뜹니다. 이게.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고객용 키를 드리는 거고 청소 직원에게는 청소 직원 키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터 키는 사업자분이나 그 다음에 실장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가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키 분실률이 현저하게 좀 줄어듭니다. 이 고객용 객실 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키 분실 시까지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객용 키가 만약에 분실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01호에 가서 그 손잡이 있죠? 거기에
공유 카드 키가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키를 대면은 그 501호가 센서가 이 카드 키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제작이 됩니다. 제작이. 그래서 분실했을 때 다시 501호 키를 여유분 카드 키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실하면 안 되겠죠. 분실하면. 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앙심을 먹고 A 호텔에 가서 501호에 투숙을 하고 키를 고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갔습니다. 단순히 분실한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나왔어요. 며칠 있다가 새벽 4시쯤 몰래 그 호텔에 들어가서 501호 방에 키를 대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일반적으로 열려요. 열립니다. 501호에 센서가 먹히는 키기 때문에 열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투숙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범죄까지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개 키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직원 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직원 키나 마스터 키는 이 두 키는 말이죠. 전 객실이 열리는 키예요. 용도가 이제 다른 것 뿐이지 열리면 다 되는 겁니다. 청소키든 마스터 키든 다 열립니다. 그래서 청소직원이 만약에 갑을병정 4명이 있다. 갑을병정 4명이 있다. 그러면 각각에 하나씩 키를 주는 겁니다. 하나씩 키를 줍니다. 하나씩 키를 줘서 키에다가 갑이라고 쓰라고 해요.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키야. 이거는 네 거 키야. 그래서 자기 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분실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업자분도 마스터 키에다가 본인의 사인을 하나 합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나 하고 사모님이 계시면 배우자분도 여기 사인 하나 하고 실장 A, B 각자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본인의 마스터 키라는 거를 이렇게 정해서 말이죠. 각자 가지고 있으면 분실 위험이 조금 적다. 청소키나 마스터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소키의 기능이 있고 마스터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따로따로 이렇게 또 분리를 해놓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기능까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객실 키가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예, 객실 판매 시점이죠. 네, 객실 판매 시점에 어떻게 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객실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바로 계산을 하고 입실을 하시죠. 네, 5층이면은 502로 키로 딱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키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매 시점에 바로 객실을 예약을 하고 말이죠. 바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출. 지금 객실에 안 가신답니다. 식사하고 오신대요. 그런 경우에는 객실 키 501을 주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제 카드를 계산했다. 그럼 영수증이 있죠. 그 영수증이 2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객용이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보관하잖아요. 저희가 보관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에다가 맨 위에다가 501호 이렇게 써줍니다. 501호. 고객님 카드 영수증에다가. 그래서 고객님께 그 영수증을 드리면서 입실하실 때 501호라고 말씀해 주시면 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다 이해하세요. 손님들도 그 객실 키를 가지고 나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네,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호텔은 또 이런 걸 또 써놓습니다. 엘리베이터다가 공지문처럼 이렇게 써놓습니다. 카드 키를 분실했을 때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뭐 30,000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써놓습니다. 주임 100 막 해서. 예, 그런 거는 좋지 않다. 호텔에, 공지사항을 이렇게 띄우는 건 괜찮은데요.
뭐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뭐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띄우시면 안 돼요. 호텔로서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불쾌합니다. 예, 그런 걸 써놓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써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고객님이 키를 분실을 했다. 그러면 손님들이 좀 미안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10,000원을 줘라, 30,0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할 때에는, 객실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손님들은 키를 달라고 하시는 손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돼요. 예전에는 말이죠. 제가, 당번 생활할 때는, 그때는 문화가 말이죠. 키를 주는 때가 아니었어요. 가급적 키를 안 줍니다. 그래서 손님을 딱 봅니다. 대화를 해서 가급적 손님한테 키를 안 주는데, 이 손님이 성향이 좀 세. 무조건 받아가려고 해. 그러면 그때는 줍니다. 그때는 주는데 가급적 키를 안 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이 키를 원하시면 그냥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키를 가져갔다. 우리 나름대로의 표시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 원칙은 입실하실 때 드려라. 입실하실 때 객실 판매 시점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손님이 결제를 했는데 결제한 손님은 A예요. A라는 손님이 결제를 했는데 이 사람은 결제만 한 거예요. 결제만. 결제만 한 거고 입실은 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실은. B가 합니다. B가. 이제 내 친척이 와서 주무시니까 B라는 친척이 와서 주무시니까 대신 이제 숙박비를 지불해 주려고 A가 온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A는 결제만 하고 A는 방에 안 들어가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 방 한번 보고 와도 되죠? 네. 계산했으니까 줍니다. 방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오면 이 키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고객님은 입실 안 하시나요? 예, 저는 입실 안 합니다. B라는 고객이 여자분을 모시고 같이 올 겁니다. 저희 이모부인데요. 이분들에게 키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모부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홍길자 동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홍길동님 502로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럼 누가 와서 이제 저 홍길동인데요. 네, 고객님 아까 A라는 분이 오셔서 결제 다 하셨습니다. 네, 502로입니다. 네,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B분에게 이제 키를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장으로 왔습니다. 출장을 와가지고 A, B, C, D 네 분이 왔습니다. 출장으로 왔어요. 네 분이 왔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출장 오시는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호텔에 오셔서 어떤 지역에 가서 말이죠. 주차를 해놓고 방을 예약을 해놓고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밥을 먹고 오지 않습니다. 방을 먼저 잡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떤 손님들은 이제 객실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출하는 손님도 있고 어떤 손님들은 방에 안 가요. 방에 안 가고 바로 외출을 합니다. 바로 외출을 해요.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각자 방으로 갑니다. 각자 방에 가서 각자 짐을 풀고 다시 내려와서 야, 우리들 20분 후에 프론트에서 만나자. 딱 팀장이 그럽니다. 20분에 그럼 다 내려와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A가 팀장이야. 그럼 다 지시를 따르는 거겠죠? 그럼 각자 키를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예전에는 키를 다 받았어요. A, C, B, C, D 다 받았어요. 요즘에는 손님들이 그렇게 술도 많이 안 드시거든요. 대부분이 안에 자기 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키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분은 키를 직접 가지고 외출을 했다고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체크만. 어떤 손님들은 키를 줘요.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맡깁니다. 알아서. 자기가 갖고 나가는 거를 부담스러우니까. 키를 보관해 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키를
보관했다가 그 손님이 오시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이 502호야. 이 사람이 503호. 이 사람이 306호.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술을 거원하게 먹고 왔어요. 키를 다 보관했습니다. 보관했는데 각자 키를 몰라. 그죠? 나는 분명히 5층인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3층인 것 같은데 몇 호인지 잘 몰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프론트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메모를. 어떻게 메모를 해놓느냐? 그 메모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팀장이 501호면 501, 502, 503, 306, 306 이렇게 해서 이거를 A라고 딱 표시를 해놓습니다. A 이렇게 A. 그러면 A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일행이다. 일행.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대충은 기억을 합니다. 고객님은 306호입니다. 3층에 혼자 드렸으니까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여기가 501호, 502호, 503호신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대부분 실장님들은 다 기억을 하세요. 고객님은 501호시고요. 고객님은 503호십니다.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이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501, 2, 3을 이분들에게 다 키를 줘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가서 짐을 보면서 자기 방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거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객실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키 관리를 그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연인 손님들이 오셨어요. 연인 손님들이 오셨으면 이제 외출을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하시러 외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업무상, 또는 뭐 관광 차원에서 외출할 수 있는데, 대실은 거의 외출이 없어요. 없다고 보셔도 돼요. 희박합니다. 대실은. 숙박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하는 경우 손님들이 키를 예전에는 저희가 먼저 멘트를 했어요. 고객님 외출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키 좀 잠깐 프론트에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멘트를 잘 안 해요. 고객님들이 키를 가지고 그냥 외출하라고 하십니다. 안에도 귀중품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외출이다. 605호 외출이다 라고 미리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외출을. 체크를 하면서 키를 본인이 가져갔다고 이제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키를 우리가 보관했으면 프론트에 키 보관함이 있거든요. 601호부터 201호까지 쭉 키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꽂아놔야 됩니다. 꽂아놔야 돼. 꽂아 놓는 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객실을 판매하지 않는 키를 꽂아 놓는 요령. 이 손님이 외출을 했기 때문에 외출을 한 객실의 키를 꽂아 놓는 요령. 이렇게 운영 노하우인데,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를 키박스에다 보관을 해서 외출하고 오시면은 키를 드리고, 손님들이 직접 키를 가지고 가셔서 외출을 했는데, 가지고 오시면 대부분 올라가시는데, 만에 하나 이분들이 오시면서 키를 분실했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카드 키가 꼭 신용카드 키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약간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씩, 30,000원씩 받지 마시고, 빨리 이제 마스터 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스터 키를. 급하니까, 막 바쁘니까. 그럼 우리가 막 다른 손님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스터 키를 일단 드리면서 입실은 시켜줘야 되니까. 마스터 키를 드리면서 이분이 601호로 올라가는지 CCTV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호실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아까 사건 사고는 어떻게 됐죠? 프론트 직원이 직접 손님한테 마스터 키를 줬어요. 마스터 키를. 그 손님이 몇 호였죠? 아까 1214호였어요. 근데 이 손님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바로 옆방 1213호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아까 A씨가 자기 와이프하고 알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직원이 원칙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일단은 입실을 시켜줘야 되니까 마스터 키를 문을 열고요. 마스터 키를, 이거 별표 5개입니다, 여러분. 자, 마스터 키로 문을 열죠? 현관문을 열죠? 현관문을 열고 키를 꽂아야 이제 객실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스터 키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책상 서랍에 공카드가 있어요. 공키가 있어요. 공카드. 예. 제작해서 써먹으려고 이런 공카드가 있습니다. 이 공키 카드도 꽂으면 불은 들어옵니다. 객실에 불은 들어와요. 그래서 키를 2개 갖고 와야죠. 마스터 키 하나, 공키 하나. 그렇게 가서 마스터 키를 현관문을 열고 그 다음에 공카드를 꽂아놔야 돼요. 공카드를. 그리고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그죠? 네. 그러면 그 손님이 다음에 이제 프론트로 전화가 옵니다. 저 또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럼 오늘 뭐라고 하죠? 예, 고객님, 그 공카드키 있죠? 카드키를 가지고 일단 내려오시죠. 그리고 다시 입실하실 때 전과 동일하게 제가 마스터 키로 열어드리고 공카드 키를 꽂으시면 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엄청 바빴어, 지금. 엄청 바빠. 제일 바빠. 지금 내가 올라가지 못해, 상황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객님께 마스터 키도 주고 공카드 키를 주면서 마스터 키를 본인이 직접 열고 들어가서 공카드를 꽂고 현관문을 좀 열어놓은 다음에 마스터 키를 죄송합니다.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조금 프론트에다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일단 들어가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올라가서 마스터 키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보면서 그 손님을 계속 A 주셔야 됩니다. 이 손님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다른 방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아주 위험한 건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네. 그래서 이 손님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이제 시간이 좀 오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 키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죠. 그 방에 가서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한 1분이면 만들거든요. 그 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실을 판매할 때 객실 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고객님의 어떠한 손님인지 출장 손님인지 연인 손님인지 대실인지 숙박인지 또는 이 손님이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이 손님이 갑자기 나와 CCTV를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잠시 후 1층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키를 보관하라고 해야 돼요. 이 손님은 분실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호텔 운영도 원칙은 하나지만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손님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 객실 키 관리도 그 종류별로 몇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가 모든 걸 말씀해드리면은 그 경우의 수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맨 가장자리, 경우의 수, 진짜 맨 끝에, 매 수십 가지 중에 맨 끝에 있는 거는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터득을 합니다. 왜?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 객실 키 관리를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고객이 외출할 때도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은 고객님 외출하시게요. 키를 프론트에 좀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대원칙인데 요즘은 시대가 어떻다? 손님들이 가지고 다니려고 한다. 손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지고 외출을 하는 거는 허용하시되 그 손님의 성향에 따라서 부부 남녀 이렇게 오셨는데 두 분 다 술을 많이 취했어. 외출한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키를 보관해 놓으라고 오셔야죠. 보관해 놓으라고 해야 돼. 자기들이 끝까지 가지고 나간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가라고 하셔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외출을 했습니다. 키를 가지고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했는데 안 와. 계산은 다 했죠? 외출을 했습니다. 안 와. 새벽에 2시가 돼도 안 와. 그 방 더블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블 받으면 안 돼. 다음 날 체크아웃 시간이 몇 시죠? 보통 12시죠? 이때까지 안 와. 안 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안 왔어. 키택 시스템을 보니까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그럼 방을 들어가 봐야 돼요.
짐이 있나 없나? 짐이 있겠습니까? 짐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외출을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자기 컴백홈 집으로 가버린 거야. 집으로 갔어. 그럼 양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가 옵니다. 다음 날. 이때쯤 전화가 옵니다. 저 사실은 제가 503호에 어제 투숙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입실을 못했어요. 503호 키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너가 좋으신 손님이죠. 이런 손님들은.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이제 우편물로 좀 보내달라면 많이 보내주세요. 우편 봉투에다가 그렇게 해서 저희 호텔 이제 주소를 보내드리거든요. 문자로. 그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또 어떤 고객님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가야 되는데 그때 좀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장 가지고 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 고객님 그러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키를 분실하면은 저희 대표님께 제가 많이 혼나거든요.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실 때 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손님들이 너무너무 매너가 좋거든요. 다 대부분이 다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일부는 전화도 없어. 그리고 입실도 안 해. 그죠? 그러면 키가 이제 분실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퇴실할 때 어지간하면 키를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어떤 사건이 부득이하게 발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키는 대원칙이 프론트에 보관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요즘에 문화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도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분실하는 손님 한두 명 때문에 모든 손님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프론트에다가 무조건 키를 보관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 직원들은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괜히 뭐 자기가 불이익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손님이 가지고 간다고 막 싸워서라도 막 받아놔요. 그러면 실장님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업자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키를 보관하라고 유도를 하되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신다.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은 손님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 돼요.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키뿐만이 아니라 호텔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대표님들께서 어떤 호텔에 가면 막 써놨어요. A4 막 3장 붙여놨어. 막 한 50가지를 써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것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막 그 실장님들 막 머리 깨집니다. 막. 그런데 대표님이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손님들이 기분 나쁘고 손님들이 불쾌한 거죠. 하라고 하는 거는 손님들한테 제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매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매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실장님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라. 믿고 맡기고 권한을 일정하게 줘라. 대원칙은 이렇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라. 키뿐만이 아니라 객실 요금도 마찬가지고 뭐 주차도 마찬가지고 손님을 응대할 때 뭐 체크아웃이 12시인데 손님이 부득이하게 1시에 가야 된다면 해줘라 이거예요. 해줘라 이거예요. 무조건 12시에 다 쫓아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시에 퇴실은 맞는데 손님의 사정을 봐가면서 좀 여유있게 시간을 줘야 될 사람들은 좀 여유있게 시간을 줘라. 체크아웃 시간을 좀 늘려줘라. 그거를 실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카드키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말이죠. 실장님들의 어떤 실장님들의 운영 지시 노하우까지도 지금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고객 퇴실 시. 고객 퇴실 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퇴실 시에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킥박스가 있습니다. 킥박스. 네. 그죠?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층 로비 자체가 1층 로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호텔도 있겠죠. 네. 여기가 이제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네. 이쪽이 이제 엘리베이터예요. 그죠? 이쪽이 이제 출입구예요. 출입구. 이런 구조도 있겠죠? 그러면 손님들의 동선이 키를 주고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키를 주고 가려면. 동선이 길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키박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키박스를. 여기에다가 키를 반환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프론트를 안 들리고. 저도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갈 때 이런 호텔이 있으면 저도 프론트에다 키를 안 주고요. 엘리베이터에다가 키를 놓고 퇴실을 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카운터 직원이 있죠. 당일 직원이 있죠. 수시로 엘리베이터에서 가서 말이죠. 키를 회수해 가야 됩니다. 어떤 호텔에 가보면 제가 퇴실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 키박스에 막 한 10개씩 쌓여 있어. 수거를 안 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요. 이 호텔을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한 가지만 봐도.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딱 걸리는 거야. 그 하나만 걸렸겠어요, 저한테? 입실해서 퇴실할 때까지. 제 눈에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뻔해. 여기는 매출 얼마 나와. 뻔해. 그래서 키박스에 키가 쌓이지 않게끔 자꾸 좀 왔다 갔다 해서 말이죠. 키를 좀 수거를 해가야 됩니다. 키를 수거를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객실 프로그램을 보면은, 카운터 객실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객실에 이게 키가 꽂아 있는지, 키가 빠져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키텍 시스템 자체가. 503호 손님이, 퇴실을 해요. CCTV를 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퇴실을 했어. 근데 보니까 객실에 키가 꽂아 있어. 객실에 키가. 남녀 두 분이서 입실을 했는데, 남자 혼자 9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일행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체크를 해놨거든. 503호에 남자 1명, 여자 1명, 연인 손님이라고 체크를 해놨어. 그러니까 안에 여자 손님이 있으니까 키가 꽂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03호 손님의 전날 우리가 남자 1명이라는 걸 체크해 놨어요. 남자 1명이 있는데 딱 보니까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와. 들고 나와. 키는 근데 방에 꽂혀 있어요. 1층에 딱 내려옵니다. 그럼 뭐라고 멘트해야죠? 프론트에서? 아주 우리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객님, 오늘 편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건 뭐예요? 퇴실한다는 거예요. 짐까지 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503호에 가서 키를 갖고 내려와야 돼. 손님이 놓고 왔잖아. 실수를 했잖아. 어떤 실장님들은 그렇죠. 손님, 퇴실하는 거예요? 예, 퇴실하는 건데요. 근데 키를 안 가지고 오셨네? 가서 좀 키를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런 호텔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자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고용한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분명히 하고 있는 호텔도 많다는 겁니다. 혼자 독백식으로 에이씨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장들이. 손님이 다 들읍니다. 다음에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매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매출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멘트를 하면은 내가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손님이 놓친 거예요. 일부러 안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호텔 황제가 호텔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남자 혼자 왔는데 보니까 혼자 퇴실을 합니다. 퇴실을 하는데 보니까 가방을 가지고 내려와. 이건 뭐예요? 100% 퇴실이거든. 그죠? 그런데 객실에
키가 뽑혔어. 뽑혔어요. 그러면 프론트는 안 오고 바로 이제 출입구로 나갑니다. 나가서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갔더니 502로 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량으로 가야 돼. 일단 차로 가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502로 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혹시 502로 키 가지고 나오셨나요?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럼 손님들이 맞다. 내가 짐이 있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포켓에다가 키를 넣고 엘리베이터 꺼내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손님들이 막 엄청 미안하게 생각해. 아이고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래. 아닙니다 고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손님이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때로는 고의성이 있는 손님이 있어요. 눈빛을 바라보면 인상이 좀 그런 인상이야. 고의성이 있어. 그런 손님은 좀 주의를 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그래. 키 주머니 없는데 내가 분명히 객실에 놓고 왔는데요. 그러면 객실에 키가 안 꼽혀 있습니다. 키가 꼽혀 있으면 저희가 프론트에서 확인을 하는데 키도 안 꼽혀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혹시 대표님께서 고객님께서 실수로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오셨나 확인 한번 부탁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아닌데 제가 키를 놓고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럼 객실에 어디 선반이나 협탁에 테이블이나 이렇게 좀 놓으셨을까요? 그러면 맞다. 내가 신발을 신으려고 주걱턱을 잡다가 방 바닥에 거기다 키를 놓고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손님께 인사드리고 5층에 502로 올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방 바닥에 거기에 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또 회수하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여러분께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키를 굉장히 우리가 잘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손님들도 말이죠. 카드 키를 잘 분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다 손님들이 다 읽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잘 되는 호텔과 망하는 호텔을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 뭐가 달라도 다 달라. 직원들의 인상도 다르고 말이죠. 청소 상태도 다르고 주차장 바닥 청소 상태부터 주차장 입구, 호텔 들어온 입구부터 모든 게 다 달라. 그런 거를 보고 손님들이 여기는 우스운 호텔이구나. 내 마음대로도 되겠구나. 가찮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실할 때부터 보니까 참 이 호텔은 바르고 고다. 매너도 좋고 되게 친절해. 그런 손님들도 말이죠. 키를 갖고 외출을 하면서도 내가 이 키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손님들이 잘 키를 분실하지 않아요. 그런 호텔은 키 분실률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객실 키를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운영하시면서 객실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실 키를 잘 관리하는 호텔은 말이죠. 사건, 사고도 잘 안 납니다. 왜? 손님들이 허튼 짓을 못해. 여기 호텔은 어떤 직원이든지 이렇게 살아있거든. 눈빛이 살아있어. 뭔가 체계화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호텔에서 허튼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방에서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막 물을 함부로 쓴다든지 화장지를 막 함부로 버린다든지 퇴실할 때 엉망으로 해놓고 퇴실한다든지 객실 키를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간다든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 호텔의 매출도 좌우하지만 손님의 성향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키 분실 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경우의 수가 많죠. 네. 제가 실제 사례예요. 당번을 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당번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키가 없어.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키가 없어. 이 손님을 CCTV로 돌려봅니다. 내가 이 손님은 어제 응대한 게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맞당번 직원분이 응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손님을 몰라. 그죠? 제가 없을 때도 퇴실을 해버렸어. CCTV를 돌려봅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입실했는지 장부에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인상을 봅니다. 노출된 부분을 싹 인상을 봐. 이 사람은 그런 손님이 아닌데. 보니까 뭐 남자 혼자 왔고 되게 점잖고 자주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키를 가지고 갈 리가 없어. 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청소 직원한테 지시를 하죠. 이 방 청소 치울 때, 청소할 때 객실 키가 나오는지 좀 구석구석 살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 그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손님이 퇴실을 했어요. 그럼 청소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저는 어떻게 하냐. 이게 주차장이죠? 예. 이쪽이 이제 주차장입니다. 출입구 쪽이, 이쪽이 이제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죠? 예. 주차 라인이 있고,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이 고객님이 이쪽에 차를 파킹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도로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도로로 진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동선을 따라가 봅니다. 이쪽에. 여기가 뭐 화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외부에 화단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 동선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은요, 이쪽에, 차 속에서 이 사람이 좀 뭐 급했어, 이 고객이. 프론트에다가 키를 주고 와야 돼. 있는 걸 봤어. 프론트에다 키를 안 주고 왔다. 엘리베이터에다가 반납을 안 하고 왔다. 알았어요. 근데 너무 바빠. 지금 막 출발해도 늦었어, 지금. 1분 1초가 아까워. 그러면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도로 나가서 이게 화단이 있죠. 이쪽에 키를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이렇게 키를. 대부분 보면 이게 주차장 바닥 있죠. 운전석 옆에 바닥에다가 키를 이렇게 놓고 가요. 이렇게 던져놔요, 차에서. 그리고 퇴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봐가지고 이분의 이 고객님의 동선을 보면 키가 있어요. 거의 100%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전문가가 운영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도 키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몇 수백 명, 몇 수천 명이 왔다 가도요, 대실, 숙박 합쳐서 키를 분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성향이. 매너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씩 이제 키를 분실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런 데 가면 키가 있습니다. 키가. 예. 그래서 키를 분실했을 때는 손님의 동선을 CCTV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텔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호텔 객실 키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좀 광범위하게 창업시 유의사항까지 폭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거예요. 대표님의 성향이 좋으면 직원들의 성향이 좋으면서 고객님들의 성향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호텔 운영을 잘 못하시잖아요. 잘 못하시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힘든 거를 누구한테 이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은 고객들한테 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좋은 고객들은 이 호텔에 오지를 않아요. 그 성향에 맞는 손님들만 쌓입니다. 손님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질이 떨어지면 말이죠.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출이 왜 떨어지냐? 손님들이 질이 떨어지면은 객단가가 높은 호텔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 객단가를 낮추면 손님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도 떨어지지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의 성향을 우리가 좋은 손님들의 성향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 윈윈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표님께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운영을 잘 못하시면 계속 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어야 되겠죠? 시행착오를. 그래서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강조해드린 거 공부하시라. 이해만 하지 마시고 노트를 꺼내서 호텔 황제 강의 시간에는 노트를 꺼내놓고 메모를 하셔라. 듣는 순간에는 다 이해해.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주옥 같은 이야기 다 잊어버립니다. 어제는 다 기억을 했는데 막상 운영할 때 되면 하나도 몰라 이제. 그러면 시행착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참 저 호텔 황제 참 강의 잘한다. 칭찬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메모도 하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험 문제 제가 공부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이해가 쉽고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듯이 그래서 좀 반드시 메모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완만하게 직원을 다 리드할 수 있고 직원을 완만하게 리드를 하시게 된다면 손님들도 성향이 좋다. 계속 우리가 선순환 구조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 호텔 객실 키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지금 폭넓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리 고객님들,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냐면 호텔은 몇십억을 투자해서 취득해서 운영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시면 안 되겠죠. 높은 수익률은 못 누릴지언정 남들처럼의 평균 수익률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자산을 보유해야만이 향후에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뭐 90% 이상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본 강의 잘 기억하셨다가 향후에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실 때 객실 키 관리 요령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큰 하자 없이 운영을 하실 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본 강의가 이게 긴 강의가 원래 제가 컨셉이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강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하나를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